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제 소박한 수필방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14번째 수필은 떨림에 대하여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심하게, 아주 심하게 떠는 못난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니까요.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혼자서 방문을 닫고 낭독하는 일은 떨지 않는답니다. 축복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떨림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나는 앞에 나서서 하는 일들을 죽어라고 싫어한다. 자신이 있는 일이건 없는 일이건 자동으로 떨리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지금도 그렇다.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 않도록 맨 뒤, 아니 더 뒤에 없는 듯 서 있는 게 편하다. 여름날 저녁 고향에서는 너른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찐 감자나 옥수수를 들고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정담을 나누다가도 약속이나 한 듯 어린 우리들에게 노래를 시켰다. 너 한번 불러봐라. 너도 불러보고. 결국 내 차례가 오고는 했는데 옆집 청주처럼 씩씩하게 불러보고 싶었고 부르겠다고 다짐은 수백 번 해보는데 뒤뜰에 서서 혼자 연습할 때에는 그런대로 음정과 박자가 나쁘지 않건만은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심한 떨림이 시작되었다. 몸을 베베 꼬다가 다른 아이 차례로 넘어가기 일쑤였다. 혹 용기를 내어 노래를 시작했다고 해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동화를 한 편씩 읽고 외우라는 숙제가 있었고 나는 선생님 말씀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쏘오라고 해도 그렇게 할 정도였다. 선생님이 내주신 동화 한 편 외우기 숙제를 반 친구들 60여 명을 제치고 나 혼자서만 해갔다. 반복하고 반복한 결과물이었다. 중학교 때 IQ 검사에서 나는 보통보다 낮게 나왔다. 노력한 것에 대한 선생님의 칭찬에 나는 신이 났고 우쭐해지려는 순간인데 다음 월요일에 동화 구연 대회가 있으니까 교단에 올라 네가 해봐라. 선생님의 그 말씀은 얼마나 나를 파랗게 졸아들게 했던가. 동화 구연이 유행처럼 번져가던 때였다. 장려되고 있었다. 다른 반에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 한 달 전쯤 교단에 서서 시범으로 동화 구연을 한 적이 있었다. 동화 속 공주처럼 꾸미고 나왔고 목소리와 표정도 공주 같았다. 도시아이처럼 세련되어 보였다. 그녀의 동화 구연에 비하면 나는 모든 것이 부족했다. 외운 것을 로봇처럼 무덤덤하게 줄줄 내뱉는 정도에 불과했다. 얼굴이 유별나게 희던 그 여자아이는 넓적한 얼굴에 뚱뚱하고 촌티가 풀풀 풍기던 나를 이미 주눅들게 한 상태였다. 그 여자애가 입은 옷처럼 꽃무늬 원피스가 내게 있었던가. 바로 사서 신은 것처럼 너무도 깨끗한 새하얀 스타킹이 있었던가. 티끌만큼의 용기조차 내게 없었다는 것이 그중 가장 큰 단점이었다.
결국 그 날이 왔고 나는 며칠 밤잠을 설치며 짜내고 짜낸 내 어리석은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서 있었고 그 여자애가 똑똑하고 맑은 목소리로 동화 구연을 하고 있었다. 다음이 내 차례였고 이미 나는 떨고 있었다. 내 차례가 오기 바로 전에 배가 아픈 것처럼 배를 움켜쥐고 뒷간으로 달려갔다. 반장이 달려와 내 이름을 여러 차례 소리쳐 불렀으나 모른 척했다. 반장이 여학생이었다면 뒷간문을 열어 나를 찾아냈을 것이나 다행하게도 반장은 남자아이라서 여학생 뒷간을 맴돌기만 했다.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나를 나무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하나님의 충실한 목자이셨던 그분은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셨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지금 생각해도 무모한 노릇이다. 국어 시간 글을 한 편씩 써가는 게 숙제였고 자신 있는 사람은 칠판에 글을 쓴 다음 감정을 넣어 읽어보는 시간이었다. 여전히 고지식하고 모범생이었던 나는 당연히 열심히 글을 써갔으나 앞으로 나가 발표할 자신은 없었다. 발표하는 친구들의 글마다 어찌나 엉성하고 시시하게 들리던지 나름 열심히 써왔다고 생각한 내 글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 쳤다. 그럼에도 용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어리석은 생각이 발동하였다. 내 옆에 앉은 무엇에든 용감하여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던 활달한 친구에게 내 글을 발표해 보라고 은근슬쩍 내밀었다. 그 친구는 별 머뭇거림도 없이 자신 있게 앞으로 나가 발표를 하였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우렁찬 박수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그녀는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직접 읽지 못한 나 자신을 속으로 비난하고 있었는데 국어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셨다. 너 앞으로 나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니? 선생님은 우리의 서툴고 거짓된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거짓을 꾸미느라 힘들었던 내 얼굴은 벌개져 있었다. 반 친구들 앞에서 호되게 야단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 교무실까지 불려갔다. 일주일 동안 반성문을 썼다. 그런 수모가 또 있을까? 이 사건을 계기로 내게 참된 용기가 생겨났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50이 넘어 매달 열리는 시낭송회에 참석해 10여 년 동안 연단에 서서 자작시를 낭송하는 동안에도 떨림은 여전했다. 떨리는 목소리에서 오히려 진심이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기는 했다. 나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변한 것은 없다. 떨리면 떨리는 만큼 자신을 이겨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 말고는 다른 묘책이 없다. 유명 가수들이나 연극인, 영화인 모두 무대에 오르기 전에 떨린다고들 말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무대를 장식하는가.
내 떨림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난 가을 남편 직장 사람들 부부 모임이 있었다. 가을이 한창인지라 또 일요일인지라 황악산 아랫역 공원에는 울긋불긋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 북적임과 함께 가수가 아닌 일반인들의 흥겹지만 서툰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중년의 여자가 노래 중이었고 남편쯤 될 듯한 남자 하나가 그 앞에 서서 박자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었다. 반주곡을 틀어주거나 기타로 연주를 해주는 남자가 있었고 마이크가 있었다. 누구나 신청을 하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였다. 관광객들이 나무 그늘에 앉았거나 여기저기 서서 환호를 보내는 중이었다. 이때다 싶었다. 남편을 부추겼다. 산골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틈틈이 마음껏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더니 저절로 목청이 트인 그였다. 고래사냥을 부를 때면 마치 바다를 마주하고 달려가는 기분이 들 정도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심심하다 싶으면 나는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신청하고는 했다. 그동안 쌓아온 노래 실력 좀 뽐내보시죠. 자기 정도 노래할 줄 알면 나는 뛰어나갈 텐데 이럴 때 안 해보면 후회하고 말고 저만한 무대가 또 있을까요? 이만한 추억 어디서 남길 수 있나요? 내 감언 이설에도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오히려 옆에 계셨던 상문이 아빠께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셨다. 그럽시다. 이럴 때 한번 불러봅시다. 석환이 아빠가 먼저 하면 저도 하지요. 합시다. 해봅시다. 의욕적인 그 말을 빌미로 우리는 상문이 아빠 등부터 다짜고짜 밀어냈다. 자의반 타의반이었지만 흔쾌히 나가셨다. 남편도 그 다음으로 무대에 섰다. 노랫소리 들어보라. 큰 소리 치던 평소와는 달리 긴장과 떨림으로 시작된 노랫소리 들어보라. 목구멍을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한 목소리는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고 박자는 빠르거나 느렸다. 평소에 우렁차게 가슴을 열어 퍼져 나오던 그의 목소리는 어디론가 숨었다. 혹시 실수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조바심치게 하였다. 1절이 끝나고 2절에 이르러서야 안정을 되찾은 듯 두 남자 다 제 목소리를 냈다. 노래가 끝난 뒤 상문이 아빠는 솔직하게 말했다. 떨린다 떨려. 나가보니 떨리네. 다시 하면 진짜 더 잘할 텐데. 남편도 아니라고 반박하지는 않았다. 나 자신만 이 일 저 일로 긴장하고 떨며 살아가는 줄 알았다. 창피하다고 여겼다. 못났다고 생각했다. 씩씩하고 용감해서 언제나 든든했던 두 남자의 떨림이 섞인 노랫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바람에 나풀거리는 잎새들처럼 팔랑팔랑 신이 났다. 재미있다고 큰 소리로 웃어 제꼈다. 내게는 어느 것에도 비교될 수 없는 위로였다. 내 떨림과 같은 성격의 떨림이 아닌가. 민박집에는 제법 큰 노래방이 거실에 있었다. 좀 전 야외 무대 위에서 풀어놓지 못한 끼들을 다들 마음껏 발휘하겠다는 듯 호기롭게 노래를 불렀다. 하필이면
가수 뺨치게 감성을 살려 노래를 부를 줄 알아. 여기저기 노래 자랑에서 상을 받는 규리 엄마 다음이 내 차례였다. 그럼에도 나는 떨리는 대로, 음정이 틀리는 대로 끝까지 노래를 불렀다. 떠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떨 때가 있는 것. 내 떨림을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떨림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갈 생각이다. 나를 나로 인정하자마자 편안해지면서 내게서 싹트는 저 행복들, 기쁨들 보이시는가?